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롯데케미칼, 아람코, 블루수소 동맹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쇼트 영상으로 아람코가 플랜트 사업으로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을 낙점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좀 연계되는 뉴스이고요. 롯데케미칼과 블루수소 동맹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수소 그리고 암모니아 프로젝트에 유력한 한국 파트너사로서 롯데케미칼을 선택을 했고요. 아람코가 최대 150만 톤 규모의 블루수소를 한국에 공급하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자, 연내 양사의 공동사업 청사진이 확정되고 수천억에 달하는 지분 투자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GS에너지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블루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 사업에 참여해서 지분 10%를 확보하면서 20만 톤 규모의 물량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자, GS에너지 투자 규모를 600억에서 1000억 원 추정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큰 규모로 롯데케미칼이 대규모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지 플랜트 건설 등 고려하면 실제 블루수소 도입까지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블루수소를 운송 매개체인 암모니아로 바꾸면 블루 암모니아라고 부르다고 합니다. 자, 세계의 수소 수요 같은 경우 2020년도에서 점차적으로 연평균 6.2%가량 늘어날 전망이고 한국에서만도 6.9%가 연평균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동 지역 산유국들이 대규모 블루수소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유국들이 수소로 전환한다는 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르면 연말께 블루수소 그리고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 공식 발표도 이뤄질 예정이고 롯데케미칼은 2030년도까지 6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120만 톤 규모의 청정수소를 생산한다는 방침을 얘기를 했었고 60만 톤은 암모니아 혼소 발전용 그리고 45만 톤은 연료전지 수소 가스터빈용 그리고 15만 톤은 수송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발전용 수요요 60만 톤은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해서 저장과 운송 측면에서 경쟁성을 가져갈 거고 3분기 안에 에어리디 쿼드 그 다음에 SK가스 수소산업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요. 울산에 연 50만 메가와트시 규모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또 세운다고 하니까 롯데케미칼이 좀 그려가고 있는 2차전지 그리고 수소산업까지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또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보고서를 또 한 번 더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로 또 차트까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입니다. 좀 크기가 좀 달라가지고요.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이 28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를 좀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중국 봉쇄 조치 장기화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 부진과 유가 상승으로 스프레드가 축소가 됐다. 마진 축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 이후 최저치라고 하고요. 또 전 부분에서 영업이익 감소는 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인 이 BPA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익은 소폭 증가를 하고 또 LC US 같은 경우 에탄 강세로 원가 부담 상승을 하면서 이 MEG 부진도 지속되어서 하반기 수익성은 제한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중국 부양 효과로 인해서 3분기에 단기적인 센티멘털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되겠지만은 지금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더 큰 유동성을 가져가기엔 좀 어려워서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내 신규 물량 유입도 여전히 부담으로 좀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는 29만원 유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PER 같은 것이 역사적 저점 밴드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그쪽이지 않나 싶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하나 더 나왔는데 25만원 하향 보고서입니다. 5조 3천억 정도 매출액과 149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하고 있는데 이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는 좀 하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3월에 톤당 $1,000를 상회했던 납사 가격이 레깅 효과로 인해서 이것이 2분기에 반영이 됩니다. 레깅 효과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밀리는 거죠. 이번 달이 3월에 뭐 1000이라고 해서 바로 1000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적용되는 시기가 좀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같은 거라서 내리고
마지막에 좀 보면은 이제 기다리는 바람 해가지고 사업 개편과 인수 가능성 소식들이 있는데 파키스탄 자회사 매각을 좀 보도가 나왔고 또 PI 첨단 소재 인수 관심이 나왔는데 과연 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라고 합니다. 네, 별도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플러스 단기 금융 상품화에도 1조 원이 넘는 재원이 있다. 거기 우리가 같이 본 아람코와 사업을 또 연계해서 나가는 거에 또 돈이 투자가 된다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건 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이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바로 롯데정밀화학입니다. 그래서 11만원 하향 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 한번 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1253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는 부합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 최대 실적을 또한 기록하려고 하고 있는데 판가 인상 효과이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한다. 그리고 가성소다 같은 경우 기준 국제 가격이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전분기 가격 상승분을 모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당분기에 모두 다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펄프 쪽도 이제 상승이 됐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1분기에 판가가 조금씩 반영되다가 2분기에 추가적으로 이전을 좀 하면서 이익을 개선시킨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수출 비중이 90%에 달하는 만큼 환율 상승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유지 보고서고요. 워낙 이제 여기 11만원이었고 여기 97,000원이니까 원래 좀 간격이 있었다고 보여지죠. 네, 그래서 6,913억 원, 그 다음에 1,237억 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되어 있는데 상회하는 실적을 가져왔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롯데케미칼이 가져가고 있는 사업상 이런 거 보시면 뭐 현재 2분기까지는 좋지는 않겠지만은 뭐 3분기로 가면 갈수록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더 이상 나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근데 롯데의 정밀화학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에 투자하시냐에 따라서 좀 컨셉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한 이 사업들과 연계해서 또 2차전지 사업을 조금 보자면 솔루스 첨단 소재 또한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가져가야 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요 세 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일봉입니다. 자, 9만 주 정도, 10만 주가 조금 안 되죠. 주봉상으로 좀 많이 내려왔고, 네, 월봉상으로도 큰 폭으로 내려왔네요. 30만원 조금 넘은 거에서 반토막 정도. 그렇게 되면 역사적 저점 밴드 라인이기 때문에 뭐 지금 들어가도 나쁠 건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네, 오늘이 최저점을 찍었네요. 어제도 있었군요. 어제가 최저점 16만 7천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나쁠 건 없다고 보고, 유한 캠벌리랑 뭐 자원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얼마 전 올려드렸던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네, 요거보다는 초폭 좀 안 좋다고 좀 나오긴 하는데 좀 기저 효과도 좀 있긴 하고요. 네, 그래서 2분기 이후에 좀 투자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다. 네, PR이 12배고 배당도 뭐 주긴 하니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여러분 좀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정말로 다시 한번 코스피 이 상승률 때문에 나중에 한 30위권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다시 뭐 편입이 되냐 마냐 좀 놓여져 있는 롯데 정밀화학인데 롯데케미칼 좀 많이 사면서,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좀 많이 내려왔는데 그때 한번 그 파업 소식이 얘기가 되면서 그때 이제 쫙 땡겨갖고 수익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뭐 수급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한 달간에 한 달 동안 좀 많이 떨어졌고, 오히려 요것도 이제 기회이지 않나 싶어요. 요때도 엄청난 기회라고 해서 요때 매수해갖고 저도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 만큼, 네, 여기도 매수가 유효한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롯데정밀화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또 수소 쪽이랑 롯데케미칼과 사업을 할 때 롯데정밀화학도 참여를 할 겁니다, 같이. 네, 그래서 1조 넘는 코스피 상장사이고,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매수 흐름이 나타나져 있는데, 기관은 아직은 매도이고 외국인은 매수의 흐름은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계속적으로 이제 뭐 지분 늘린다라는 얘기도 있었었고, 요거를 상회하는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롯데케미칼과 다르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좋은 추후에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고요. 일봉상으로 한 12만 주 막판에 좀 치고 올라왔는데 네, 과거서부터 쭉 떨어진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그렇고 주봉상으로 그렇고 전부 다 하락세이고, 그래도 시가총액은 아까 봤었던 롯데종밀화학하고 좀 비슷하고 외국인은 사고 있고 기관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보고 있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다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PR이 좀 크긴 하지만은 이미 그 물량을 염두에 두고 증설에 들어갔고, 또 테슬라에 또 업어타긴 게 있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여러분 좀 잘 체킹을 하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가들을 봤을 때는 솔루스 첨단 소재와 롯데종밀화학이 좀 매력적이긴 하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